남극의 입구라고 불리는 킹 조지 섬의 바톤반도. 먹이를 찾아온 혹등고래가 바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극 땅에도 생명의 기운이 찾아오죠. 일 년 중 가장 따뜻한 시기라는 12월의 남극에는 펭귄들이 번식에 성공해 정성스레 새끼들을 돌보고요. 도둑갈매기 새끼도 세상 밖으로 처음 고개를 내밉니다. 온갖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남극의 여름. 이 신비로운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남극 생태계의 변화를 감지하는 연구자들인데요. 극지연구 30년 만에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맞이한 조금은 특별한 여름. 그 50일간의 기록을 만나봅니다. 남극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 킹 조지 섬의 바톤반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중심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죠. 매년 12월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종과학기지를 찾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세상의 끝이라는 남극까지 왔을까요?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양생물 활성도가 높은 지역인데 그런 해양생물들이 과연 어떻게 구름 형성에 기여하는지 부분을 그 화학적인 관측 그리고 물리적인 관측을 통해서 한번 규명해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12월의 남극은 완연한 여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남극의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나섰는데요. 그 중에는 펭귄을 연구하는 이원영 박사가 있습니다. 일명 펭귄 박사라고도 불리는 그는 벌써 4년째 세종기지 인근에서 서식하는 펭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무보트를 타고 기지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서 펭귄들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도착한 곳은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들레이 섬입니다. 수천 마리 펭귄들의 보금자리죠.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를 만큼 따뜻한 여름을 맞이한 펭귄들. 번식을 시작했는데요. 부화한 새끼들을 어찌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새끼 펭귄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펭귄은 남극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포식자입니다. 생태계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펭귄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면 남극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펭귄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선 집중적으로 관찰할 몇 마리 펭귄들을 선정합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을 골라야 할까요? 지금 교대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대하는 애들이 안 보여요. 마침내 둥지에서 새끼를 품다가 교대하는 펭귄 부부를 발견합니다. 먼저 곡갈 모양의 천을 덮어 포획을 시도하지만 실패. 그물 있어야 돼, 그물.
큼지막한 그물을 이용해 드디어 아델리 펭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잡은 펭귄이 놀라지 않도록 얼굴을 천으로 감싼 뒤 등에 관찰 카메라를 부착하는데요. 깃털 사이에 방수 테이프를 두르고 관찰 카메라를 고정시킵니다. 약 12시간 정도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펭귄이 바다로 나가서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그게 펭귄의 눈으로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펭귄들의 어떤 바닷속 생활을 좀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펭귄 연구는 다양한 IT 기구들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소형 비디오 카메라는 물론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교대한 뒤 다시 바다로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펭귄들. 펭귄이 바라본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원영 박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펭귄들이 수면에서 울음소리로 소통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몇 마리 펭귄들을 더 포획해 관찰 카메라를 부착하는데요.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라고 하네요. 내 잡기. 애들이 날개 힘이 엄청나게 세요. 왜냐면 그 날개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막 날개로 엄청나게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맞습니다. 멍들어요. 어디에요? 막 진짜 이런 허벅지나 뭐 이런데 진짜 막 이런 뺨따구라 그러죠. 많이 맞습니다. 이원영 박사는 펭귄에게 부착한 관찰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해 섬에 마련된 비상 대피소에서 하루 더 머물기로 합니다. 펭귄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요. 커피랑 사발면은 과연 녀석들은 남극해 어디쯤에서 먹이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종과학기지 월동대원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갈 준비로 분주합니다. 아들레이 섬에 머물고 있는 연구자들을 데리러 가는 길.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을 보니 또 날씨가 변덕을 부린 모양인데요. 역시나 섬 가까이 왔지만 파도와 유빙 때문에 고무보트를 해안 가까이 접안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 바닷물 속으로 뛰어든 월동대원들이 연구 장비가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짐을 옮깁니다. 남극에서의 연구 활동은 이런 월동대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밤에 잘 지내셨어요? 아, 예.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저희가 펭귄을 한 16마리 정도 그 뭔가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안 돌아와서 그거 기다리다가 이틀이 됐습니다. 저긴 나머지 15마리는 그 다음날 아침 중으로 다 회수했거든요. 근데 그 한 마리가 결국 안 돌아왔어요. 지금 이틀 이상 안 돌아온 걸로 봐서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 나가서 뭐 포식자한테 먹혔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야생의 세계는 때때로 냉혹합니다. 남극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이 녀석들은 매일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입니다. 남극의 여름은 짧지만 해가 지지 않아 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바톤반도 근처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녀석, 갈색 스쿼라고도 부르는 남극 도둑갈매기입니다. 펭귄들의 천적으로 호시탐탐 알과 새끼 펭귄들을 노리곤 하죠. 이름은 도둑갈매기지만 맹금류인 이 녀석은 성격이 사나워 남극의 모든 생명체를 공격합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하계연구대원 한영덕 씨는 연구를 위해 도둑갈매기를 포획할 때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조심스럽게 덫을 놓고 그 안에 녀석을 유혹하는 먹이를 뿌려놓죠. 과연 포획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리한 녀석은 쉽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공격 태세를 취하는데요. 녀석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죠. 일단 첫 번째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스쿼드끼리도 서로가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사람이 오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새들이 오면은 먼저 날개를 펼쳐들고서 날개 있는 하얀색 부분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자기가 크다는 걸 과시를 하는 거죠. 이번엔 꼭 잡아야 할 텐데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먹이 가까이 다가온 녀석, 바로 지금입니다. 치열한 기싸움 끝에 드디어 포획에 성공하네요. 녀석이 놀라지 않게 눈을 가려줍니다. 도둑갈매기가 암수가 형태적으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크기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정확히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이제 PCR을 해가지고 DNA 뽑아서 PCR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성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사소 동위원소 해가지고 푸드에 해가지고 이 해양 생태계랑 이제 스쿠와 먹이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연구원들이 남극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쌓였던 눈이 녹아 남극의 토양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 식물학자 이영석 박사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남극에는 도대체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이끼처럼 보이는 이 생물은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로 땅의 옷이라고도 불리는 지유류입니다. 워낙 천천히 자라서 한 번만 밟아도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기지 근처에는 무려 80종 이상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잔디처럼 생겼는데요. 남극 좀새풀이라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남극 전역 바톤반도에서도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벽과 식물이고요. 극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남극의 식물들. 연구자들은 이 식물들이 현대 문명이 처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강한 추위 또는 건조 또는 고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런 이제 그렇게 생존이 가능하게 해주는 유전자를 찾아서 저희가 작물에다가 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남극 식물은 그렇게 이제 다양한 작물 개량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연구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근처에 세종과학기지가 있어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구 지역을 다닐 때 이제 베이스 캠프로 활용이 되면서 안에 이제 실험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저희가 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지가 없다면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남극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제 한마디 뭐 발언을 할 때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킹 조지 섬에는 8개의 나라만 1년 내내 사람이 거주하는 상주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도 월동대원들이 1년 내내 머물면서 기지를 지키는데요. 남극은 탐험가나 과학자들만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세종기지 월동대원들의 활약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31차 월동연구대는 대장 홍순교 박사를 비롯하여 총무, 연구원, 의사, 시설 유지반원 등 총 1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기지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되죠. 세종과학기지의 하루는 바로 이 월동대원의 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외부 활동이 날씨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기상 예보를 빼놓을 수 없죠. 부터 모레 새벽에는 좀 분리자드성 바람이 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학기 지원하는 게 이제 슬슬 시작이 되니까요. 준비를 좀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블리자드 소식이 들려오면 기지는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기상대원 조갑한 씨는 야외로 나갑니다. 기상 관측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렇다면 보통 일은 아닌 듯한데요. 지금 바람이 부는 게 꼭대기 있는 분양 공석계인데요. 저것이 지금 어디 방향 부러졌는지 방향이 휘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조사를 하고요. 이쪽에서는 바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제대로 부는 것을 제대로 바람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기지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기상 자료가 세종기지 생활을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야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진짜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월동대원들이 날씨와 씨름을 한다면 연구자들은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세종과학기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한 연구를 완성하려면 부지런히 활동해야 하죠. 펼친 날개의 길이가 무려 2m가 넘는 자이언트 페트롤은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기 남극 지역에서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데요. 사실 뭐 물고기도 먹고 뭐 죽은 동물도 먹고 다른 동물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새끼를 키우느라 굉장히 예민해진 녀석들. 그래서 연구자들은 원격 카메라를 통해 번식기 자이언트 페트롤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얘네들이 여기 지역에 계속 오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번식을 한 건 작년부터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름철이긴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새끼들 육주 기간도 길어가지고 겨울까지 있는 애들도 있고요. 네,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페트롤은 무자비한 남극의 포식자로 불리지만 새끼들 앞에서는 지극한 모성을 발휘하는 다정한 어미일 뿐입니다. 극한의 땅 남극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이유는 바로 동물들의 위대한 모성 때문은 아닐까요? 구름이 움직이는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블리자드가 불어오려나 봅니다. 남극의 여름은 보통 우리나라 초겨울 수준의 날씨지만 이렇게 눈폭풍이 올라치면 혹한을 방불케 하는 추위가 몰려듭니다. 특히 바람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월동 경험이 많은 이상훈 씨, 아직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남극 날씨 장난 아니죠. 이 정도면 많이 보는 거야? 이제 새끼 블리자드 이제 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블리자드급 체험할 수 있어요. 바람을 삼킨 파도가 거칠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 블리자드의 위력이 느껴집니다. 한 발 떼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요. 왜 이렇게 걸으세요? 왜 이렇게 걸으세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이런 날씨에는 남극의 여름이 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밥 먹으러 오기가 이렇게 힘드네. 이 정도도 힘든데 진짜 여기 겨울에는 어떻게 살까?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월동대원들은 기지 운영을 위해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갑니다. 계단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도 모두 월동대의 몫이죠. 이 거센 눈보라는 과연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기상대원이라면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람 강하게 불면서 눈이 날리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지역의 발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맑아진 날씨. 세종과학기지에 눈부신 여름날을 선물하는데요. 마침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월동대는 굉장히 바빠질 예정입니다. 연구원들의 외부 활동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운영 계획을 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 3, 4일간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갔던 연구원들이 오늘 야외 활동하겠다고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날씨 좋은 날이라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다 나가게 되고요. 그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조대학 요청을 해서 월동대들도 거의 전부 다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실내에서 속을 태웠던 연구자들. 오늘은 정말 원 없이 연구 활동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세종과학기지에는 종종 외국인 연구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학자 안인영 박사는 칠레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Until now, I feel that it's a good opportunity for us. In Chile, we don't have many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So I'm glad that we have this opportunity to collaborate with Dr. Ann and with her team. And we hope that everything will be successful.
드디어 기지의 모든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활동지로 떠나가는데요. 해양생물연구팀은 마리안 소만으로 향하는 길에 조그마한 돌섬에 들릅니다. 돌섬에 접안된 고무보트 주위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수부들은 바닷속 입수를 준비하는데요. 사이렌은 울려요? 아 지금 이제 물속에 지금 잘 보이지 않고 해서 탈표가 있는지 이런 이제 사이렌 울리면 도망가기 때문에요. 일단 미리 다이빙 하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남극 바다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해표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타 기지에서 여성 과학자가 해표에 물려서 죽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본격적으로 남극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닷속은 기대했던 것만큼 맑고 투명하진 않습니다. 유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뿌연 물질을 마린 스노우, 바다에 내리는 눈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덕분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남극 바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된 남극 토착종이라고 하네요. 연구실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생물들을 채취합니다. 잠수부들이 바다에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을 녹이는 일이죠.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남극의 바다는 몸이 시리도록 차갑습니다. 청개가 한 마리 있어. 남극의 바닷속에서 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포식자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부러질 것 같은데 연필정개요. 해양 저 큰띠 조개. 아로브에 시킨 게 있어. 그래서 먹는 게 시켜요? 네. 거미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기후 변화에 따른 남극반도 해양 시스템 변화를 주제로 연구 활동 중인 안인영 박사팀은 이번엔 마리안 소만으로 향합니다. 이 마리안 소만의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그 자연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미니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바닷속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완전히 다 멍게밭이네. 마리안 소만 빙벽 아래 수심별로 해양 생물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랑 해명과 바다나리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지금 마리안 소만에서 지난 60년간 지금 앞에 보시는 저 빙벽이 약 2km 정도 뒤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노출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해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노출된 해저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 착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많은 생물들이 여기에 군집을 이루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안 소만 빙벽 아래 이렇게 많은 해조류가 서식한다는 사실은 뜻밖의 발견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영양분이 유입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추후 분석을 통해 밝혀낼 예정입니다. 새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시래기처럼 생겼다. 비교적 다양한 생물들이 네, 여기 들어가면 생물량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쪽으로 한다고요? 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과학기지 남쪽편에 위치한 포터소만. 코끼리 해표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썰물 때는 공기 중에 노출되고 밀물 때는 물에 잠기는 조간대 지역입니다.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에 맞춰 연구원들이 해조류 군집 조사를 나왔습니다. 한국의 해조류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일한 종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미 다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서 종들은 다 밝혀져 있는데 이제 이 종들에 대한 생태학적인 연구가 좀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조간대에서는 이 조간대 상부부터 중부 하부에 걸쳐서 해조류들의 그 조류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연구들은 좀 미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해조류들은 모두 채취해 표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세종기지로 돌아온 고용욱 박사는 곧장 실험실로 들어가 해조류 건조 표본을 만듭니다. 국내로 가져가면 모두 귀한 연구 자료가 되죠. 제일 비슷한 게 감태라고 하는 그런 종하고 많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이니까 그럼 다른 종인데 보면 이렇게 보면 혹시 울릉도에 대왕 보신 적 있습니까? 대왕이나 감태 그런 정도로 비슷한 종이고 물론 다른 종이지만 이렇게 엽체가 많죠. 산말 종류 엄청 크죠. 이렇게 사실 수미터까지도 자라는 종류입니다. 보통 남극하면 남극에도 무슨 해조류가 살 것이냐 이렇게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종들이 특히 홍조류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들이 해마다 어떻게 계속 동일한 형태로 분포를 하는지 아니면 해마다 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연구를 해서 이 조간대 해조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꾸준한 모니터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극지강국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은 바다의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또다시 기지를 찾아왔는데요. 세종과학기지 31차 월동대장 홍순규 씨. 오늘은 이런 날씨가 조금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날씨 때문에 보급선 하역 작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봄 바람이 파도를 많이 일으켜서 배가 우리 부두에 충분히 접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정 정도 되면 바람이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2시 정도에 작업 시작하려고 약속하려고 하는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월동대원 모두가 이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배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자, 지금 보급선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급선에는 1년 동안 월동연구대가 기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선 하역 작업은 월동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불안정한 날씨 속에서 대형 장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하역 작업은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대원들 모두 초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보급선이 부두에 정박해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진 하역 작업. 마무리는 유류 탱크를 채우는 일입니다.
기지를 유지하는 데 기름은 필수품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1년 동안 쓸 발전유가 저장되는 유류 저장 탱크입니다. 탱크고요. 여기는 한국처럼 파이프라인이 딱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유류 보급 받을 때마다 라인을 가설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류 보급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대원들이 동원됩니다. 유류 파이프라인 연결 지점마다 대원들이 배치되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죠. 기름 이거 하는데 사람들이 각각 곳마다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새면 안 되니까. 네. 여기서는 남극에서는 기름이 새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 토양 미생물 샘플 채취해갖고 그거 분석 보고서도 계속 내야 되고 어떻게 유류 방지했느냐, 재난 방지 어떻게 했느냐 계속 내야 되고. 새로 들어온 실험 장비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것도 모두 월동대원들의 일입니다. 대원들은 연구를 목적으로 여기 왔고 저희는 이제 기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완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재밌습니다. 다른 형들이 어제까지 재밌나 보자 이러고 있긴 한데 아직 재밌습니다. 월동대 막내 박지강 씨는 세종기지 생활이 적성에 맞나 봅니다. 빨래는 자주 해요? 물 아껴야 돼서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요. 쌓일 때마다 합니다. 그럼 뭐 샤워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샤워는 이제 남극에서는 더러울수록 아름답다는 얘기를 쓰죠. 예? 더러울수록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쓰죠. 아, 남극에서는요? 네,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 보통 2, 3일에 한 번 씻기도 하고 뭐 충분하면 하루에 한 번씩 씻어도 되는데. 눈과 얼음의 나라 남극이지만 생활 용수마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비와 눈이 녹은 물을 이용하기 위해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 만든 현대호가 얼어붙은 날.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추워가지고 물이 다 얼어붙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은 거의 없고 아침에부터 조금 더 깊은 쪽으로 펌프 호수 넣는데 지금 거의 바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 마르진 않는데 얕아서 지금 다 얼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대원들과 함께 수원지를 찾아 나서는 홍순규 씨. 월동대장은 이렇듯 1년 임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날들이 이어지면 펭귄들이 기지 근처로 산책을 나옵니다. 남극의 여름도 점점 깊어져 가는데요. 새해를 맞이한 세종기지. 그래서 오늘 아침 메뉴는 떡국입니다. 새해여가지고 아침에 떡국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왔어요. 지구 반대편이자 세상의 끝에서 맞이하는 새해 아침. 첫날이라 떡국 끓여놨네요. 기지 대원들은 말은 안 해도 가족들 생각이 간절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통신대원 이상훈 씨. 말씀하세요. 감도 테스트했습니다. 네, 감도 매우 좋습니다. 현재 위치요? 이런 날 가족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가족들 곁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데요. 이번에 5번째 월동을 하고 있고요. 2번은 장보고에서 월동을 했고 2번은 세종기지에서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5번째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걸러 한 해. 극지에서 월동 생활을 하다 보니 두 아이의 기억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드문드문 빠져 있습니다. 큰애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2달 지나서 왔고요.
둘째는 1년 지나고 왔으니까 애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애들이 부쩍부쩍 커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거저 먹었다고. 좀 미안한 감도 있겠어요, 아빠로서. 예, 애들 커가는 거 옆에서 또 못 봤고, 그리고 또 와이프한테 혼자 육아를 맡겨서 많이 미안하고요. 새해엔 새 작업복을 입고 기분을 내야죠. 그동안 보급선이 안 와가지고 앞에 차대가 입던 옷들을 얻어 입었습니다. 이거 봐야지. 새 옷 받은 거예요? 예. 때론 힘든 극지 생활이지만 나라를 위해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만한 시련입니다. 이 마크를 붙이는 순간 가격은 매길 수 없습니다. 어떤 마크요? 이 마크를 붙이는 순간 이들은 자랑스런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대니까요. 5분 뒤 정전, 5분 뒤 정전. 발전대원 진희성 씨는 30일자 월동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남극에 오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생 때 버킷리스트를 한 100가지 정도 적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막연히 남극 이런 곳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덧 시간을 지나다가 내가 거기 가고 싶어 했지라는 게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전이라는 게 기지에서 심장 같은 부분이라서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잠을 못 잡니다. 여성 월동대원 조한나 씨는 기지의 유일한 의사입니다. 여기 남극이잖아요, 네. 선생님. 여기서 해드릴 게 없어,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평소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성격이지만 대원들의 건강관리만큼은 아주 깐깐하게 챙기죠. 남극에서는 몸에 어떤 이상 신호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말 진짜 안 듣는데? 세번 먹었어요. 나도 다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소수의 인력이 와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저 의사도 하나고 전기 담당하시는 분도 하나고 뭐 각자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거의 한 분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프게 되면은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그 자리가 비게 되고 여기 올 때 뽑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검수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건강한 분들만 월동대는 오시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아프시는 분도 있긴 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야지요. 오랜만에 세종과학기지에 한방눈이 내리는 날. 외출을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월동대장 홍순규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필데스 기지 창립 기념회에서 필데스 기지는 칠레의 해군 기지로 고무보트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칠레는 남극반도의 연구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개의 기지를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상당한 수준의 연구 성과도 거두고 있죠. 과학 외교의 무대가 되는 남극에서 월동대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 바로 외국기지 대장들과의 원활한 교류입니다. Teniente Coronel Don Luis Manzanares. 남극이란 험난한 자연 환경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대는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여기는 한 기지만 그냥 생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1, 2월에 기지 창립일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기지 창립일 때는 이웃 기지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친교를 다지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극의 여름이 저물어갈 무렵 세종기지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는 세종과학기지 역사의 산증인 장순군 박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차거든요. 95년. 세종기지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기지 벽면을 장식한 오래된 사진 속에서 그 옛날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그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1차 월동대장이었습니다. 1988년 2월부터 89년 2월까지. 그때는 많이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그때 저도 경험 없었고 경험인 사람이 몇 명 없었으니까 남극을 몰랐고 그래서 좀 힘들어서 들어서 그때는 다들 아주 참을 고생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했지만 그 긴장 깨뜨리자는 노력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일에서 넘어갔습니다. 1986년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준공했습니다. 그 후 기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죠. 수많은 극지인들의 노력 끝에 이제 우리나라는 극지 연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대하고 새로운 실험실. 세종과학기지 30주년을 기념하는 고사가 마련되었는데요. 앞으로 1년간 기지를 무사히 운영하겠다는 바람을 담아 월동대장이 큰 절을 올립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그의 꿈은 1년 후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죠? 세종과학기지 30주년을 축하하러 멀리서들 오셨습니다. 해양산부 김영춘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극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지강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가 남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안심과 열망을 새롭게 이 노력의 시작과 끝에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남극은 환경 변화의 척도이자 지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투명한 창입니다. 그래서 남극을 연구하는 것은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기도 하죠. 이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미래의 극지강국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